원장님 이번 시간에는 그 원장님 유튜브를 자주 보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유튜브에서 일본에 대한 내용들을 자주 다루는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보면은 이게 보통 학원들이 나와서 네. 학원들의 광고를 위해서 네. 찍는 경우도 많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죠? 그렇죠. 우리 학원 홍보를 위해서 네, 네.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둘이 페어가 돼가지고 나와서 뭐 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이걸 공부해야 된다. 근데 보통 봤을 때는 거기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학원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낮은 대학들은 없어요. 대체로 그렇죠. 그쵸? 네, 맞아요. 이제 썸네일을 따려고 하면 네. 와세다 게이오, 그 다음에 뭐 히토츠바시는 어떻게 가야 될까? 내지는 학원이 아니더라도 히토츠바시 합격한 학생이 히토츠바시는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든가 뭐 게이오 합격한 학생, 그 다음에 와세다 합격한 학생. 글쎄 그게 과연 제가 봤을 때 이재유를 보는 학생들이 한번 볼 때 한 23,000에서 24,000명 전 세계적으로 됐을 때 과연 그게 도움이 될까? 과연 그 사람들이 학원에서 뭐 주최하는 거기에서는 물론 그런 게 있겠죠. 정보적인 측면이 조금 많이 다뤄져는 있겠지만 그게 과연 우리 일반적으로 일본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 자체가 와시다 게이오 히토츠바시 정도 갈 정도의 레벨의 그 실력이 있다고 하면 일본 대학이라는 거를 일본 대학과 한국 대학을 저울질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즉 제가 있는 지역이 경기도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히토츠바시, 게이오, 뭐 조지, 와세다 이 정도 갈급의 학생들의 머리와 그 다음에 거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학들은 다 영어가 들어가야 돼요. 네. 그것도 거의 토플이 들어가야 됩니다. 토플도 점수가 낮은 게 아니에요. 우선 뭐 기본적으로 한 80 이상은 돼야 되는 거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90 정도는 돼야 조금 비벼볼 수 있다라는 정도인데 우리나라에서 과연 토플 90 정도가 되는 영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언급한 학교들 자체에 들어가려면 상당히 공부를 잘해야 돼요. 공부를 해본 학생이 아니면은 솔직히 그렇죠. 들어가기 힘든 학교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부모님들이 경기도 내에 있는 이 학원에서 부모님들이 고민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학교 공부도 웬만큼 되는데 굳이 일본?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월급이 적다. 회사 들어갔을 때. 그건 뭐 나중에 제가 또 알려드리겠지만 그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별반 차이 없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한국보단 일본에서 살기가 조금 더 편할 수는 있다. 신경 많이 안 써도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그 부분에서 다루는 걸로 하고 일본에 있는 그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의 실력이라고 하면 과연 부모님들이 고민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정도 머리가 되면 한국에서 뭐 아주 높은 대학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웬만한 수도권에 있는 웬만큼 높은 대학들을 갈 수 있는 능력의 머리와 실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학교를 주제로 해서 썸네일을 따가지고 일반적인 이제 이재유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갖다가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보게 만드는 그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일본으로 유학 가는 학생들은 극히 소수예요. 그리고 와세다 게이오, 조지, 히토츠바시, 뭐 교토대 몇 명이나 갈 것 같습니까? 우선 첫째로 제일 중요한 건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자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능력을 알고 덤벼야지 막 썸네일로 막 와세다, 게이오, 뭐 합격 어떻게 이렇게 하면 공부된다.
미안하지만 안 되는 걸 어떡해요. 그렇게 될 것 같았으면 한국에서 대학 갔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죠? 사실 뭐 유튜브에서 어떤 부각이 되려면 특정한 어떤 사람들의 흥미를 끌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네. 거를 가지고 자극적인 그 썸네일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학생들을 끌어 모아서 이 조회수를 올리려고들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게 도움이 됩니까? 솔직히 자기가 와세다에 들어가고 개요에 들어갔다. 그럼 난 이렇게 들어갔다. 그럼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영어 들어가죠. 그럼 애들 보고 물어보세요. 영어 내가 이렇게 잘할 것 같았으면 내가 일본 대학을 꿈꿨겠냐? 솔직히 말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기본적으로 거기 정도 들어갈 정도면 공부 좀 해봤다, 한가락 해봤다 하는 학생들이 가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머리 좀 나 쓸 수 있어 정도의 학생들이 가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서 애들한테 그 정보라고 알려준다. 솔직히 별 의미는 없어요. 아무 의미 없죠. 제가 봤을 때는 뭐 대학 이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본의 대학교가 750개나 되는데 과연 750개 대학 중에서 본인의 적성에 맞고 그 다음에 나중에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일본에서 충분히 취업이 가능한 학교 그 정도만을 생각을 해서 저는 일본 유학을 선택하고 준비하는 게 옳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허황된 꿈을 갖고 학원에서 그러거든요. 탁 들어오면 고등학교 1학년 딱 열심히 영어도 가르치고요, 수학도 가르치고요, 뭐 종합 과목도 가르치고, 뭐 이과 같은 경우는 뭐 물리, 화학도 따로 가르치고요, 할 수 있습니다. 해봐요. 기본적으로 애가 우선 공부를 중학교 때 해본 경험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나는 오타쿠예요. 일본어 굉장히 일본어 갖고 대학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일본어도 물론 중요해요. 제가 일본어 학원 원장인데 당연히 일본어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본어는 기본이죠. 기본.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은 국어는 기본이에요. 말은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질 않는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와서 일본어 고3 때 이재유 봤을 때 뭐 350 이상 찍는 거 가능합니다. 뭐 저희 뭐 엄청 많았으니까 일본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부수적인 게 전부 다 돼야만 일본에 있는 명문대에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일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기 쉽다 이런 말 절대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힘들어요. 영어 안 해봤던 애 갑자기 영어 해가지고 토플 보라. 솔직히 제가 상담으로 오면 그렇게 하거든요. 아이는 영유를 다녔나요? 영어 유치원 다녔나요? 영어를 놓은 적이 없이 계속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나요? 아니면 영어권으로 유학을 갔다 왔나요? 제가 물어보거든요. 토플은 진짜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영어에 진짜 재능이 있는 아이든지, 능력이 있는 아이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토플 점수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지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수학도 보지 않습니까? 수학도 수포자예요. 애가 수포자인데 갑자기 와세다 보내달라고 그래. 그거 해보자고요. 고1이니까 한번 시켜보면 되지 않을까요? 애는 수학이라고 하면 막 치를 떨고 있는데, 치 떨고 있는 아이한테 수학을 해보자. 하면 됩니다. 학원은 당연히 그러죠. 왜냐면 수학 학원비도 받아야 되고, 영어도 하죠. 영어 하면, 3년인데,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죠. 돈 벌죠. 물리요, 화학이요, 뭐 다 뭐 돈으로 다 바르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죠. 자,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 자체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다 똑같이 학원 보냅니다. 그죠? 고1 때 포기하지 않고 다 똑같이 다니는데 거기에서 몇 명만 가잖아요. 서울대, 연대, 고대 몇 명만 가잖아요. 솔직히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이재유에 대입을 시켜보면 되죠.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목표를 이렇게 선정해 놓고, 그리고
대학을 그걸 목표로 해서 아이가 싫어하는 과목 가르쳐 가면서 너무 과한 대학 목표로 공부를 준비시키면 애도 지치고 나중에 실망도 크고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대학 부분은 이제 그렇게 이제 유튜브에서 나온 네. 부분을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일본으로 취업을 해서 일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제 월급 세전 세후 이렇게 해서 많이들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뭐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부분을 이제 부각을 많이 시켜줬는데, 제가 옛날에 어떤 여성분의 유튜브를 봤었을 때는 그분은 이제 전문대학을 나왔더라고요. 네. 전문대학을 나왔는데, 일본에서요? 네. 근데 20만 원이 안 돼요. 세후면은 거의 뭐 15만 몇천 엔 정도밖에 되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힘들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전문학교하고 대학교는 월급차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제 그분은 전문학교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전문학교 맞아요. 월급 그렇게 세지 않아요. 전혀 세지 않고 경력 쌓이고 능력 본인이 갖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학교를 나와서 큰 돈 뭐 받는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일본 자체가. 그 부분은 그걸 보고 뭐 일본이 월급이 작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 명세 공개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제가 보기는 했는데, 그분들 보니까 일본에 직접 대학을 이제 입학을 1학년 때부터 해서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해서 그래서 일본의 회사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성장해서 거기에서 받는 월급 명세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회사 다니다가 일본으로 간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 제자들이 일본에서 지금 회사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있거든요. 좀 만나면 얘기합니다. 톡 까놓고 얘기해. 너 월급 얼마 받냐? 애들한테 정보 줘야지. 솔직히 확실한 정보를 줘야 되니까. 제 제자, 저 24년째 되고 있는데, 제 제자, 뭐, 일본에서 산지 한 18년, 19년 된 애들도 있습니다. 엄청 많이 받는 애들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준비죠. 네, 취업 네, 전이지만 이제 내정 받아가지고 하는 애들. 그 학생들도 월급 뭐 27만원, 24만원, 23만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상여금은 또 따르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적게 받지 않아요. 세후 따져도 그렇게 우리나라하고 별반 차이 없을 겁니다. 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건 뭐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거는 아니고요. 일본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처음 들어갔을 때 월급차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차이는 조금은 납니다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막 한 2배 정도 차이 나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일본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서 키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회사에서 3년, 4년 키우고 그 이후부터 월급이 쫙쫙쫙 올라간다라는 구조고, 우리나라는 그냥 좋은 데 나오면 우선 무조건 합격하고 나면은 하여튼 중소기업하고 한 2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그 구조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일본에 이제 공부를 대학교부터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거치고 그 다음에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에서 쭉 컸다고 따졌을 때는 상당히 월급 차이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나온 그분들의 뭐 일본 생활의 힘든 점을 대해서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그거는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회사 다니다가 일본으로 가면 일본어가 완벽치도 않을 것이고, 네. 게다가 우선 일본인을 이해를 못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일본에 취업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일찌감치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일본으로 대학을 가서 대학에서
일본인들하고 많이 부딪히고 겪고 하면서 일본인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를 웬만큼 체험을 하고 난 후에 네. 일본 회사에 들어가기를 권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 졸업해서 네. 갑작스럽게 일본에서 취업 시장이 열렸다 해서 일본도 사람이 부족하니까 막 뽑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본에 가가지고 해보니까 1년 있다 해보니까 안 맞아. 생각하는 것도 안 맞고 우리나라 그 사고방식도 안 맞고 그렇죠. 엄청 문화적 이 충돌이 엄청 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엄청 쌓이고 그렇거든요. 저는 그거 권하지 않습니다. 실은 일본으로 취업을 갈 거면 일본에서 생활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가면 좋아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일본에서 나와서 거기에서 그 전철을 받는 게 맞고 그다음에 가끔씩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전문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일본으로 혹시 편입해서 갈 수 없을까요?라고들 하는데 저는 그렇게 가지 말고 아예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들어가서 편입이 말고 그냥 들어가서 공부를 해라. 왜냐하면 일본에서 그거를 경험을 해봐야 돼요. 일본인을 대학교에서 천천히 경험을 하면서 거기에서 일본인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난 후에 일본에서 취업이 돼야지 그래야지 그들이 하는 행동과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오해도 없고 부딪히지도 않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아예 그러면 아예 그냥 우리나라에서 뭐 2년제 다니다가 아니면 대학교 4년제에서 2년 다니다가 일본으로 편입할 게 아니라 아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1학년부터 시작을 하는 게 훨씬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럼요. 네, 이런 얘기죠. 전혀 저는 추천하지는 않아요. 네. 뭐 편입해서 혹시라도 좀 빨리 편입해가지고 1년이라도 더 땡겨보겠다. 아니요, 그러면 더 고생만 더 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 대학은 3학년 2학기 때부터 취업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2학년 편입했다고 하면 1년 반 있다가 이제 취업 전선으로 가야 되는데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대학교 중간에 뭐 2학년 다니다가 이거 편입해서 아니면 3학년 다니다가 편입해서 저 같으면은 제가 추천한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네. 좀 나이가 본인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처음부터 시작하기를 권해드려요.